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만나라 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또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는 이제 뉴스만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브이로그도 이렇게 또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진짜 땀을 한 바가지 그냥 막 허벌나게 흘려버려가지고 어제 샤워를 3번이나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에 땀 흘려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한 번 더 땀을 흘려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샤워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너무나 힘들어서 죽겠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엊그저께 소파를 이렇게 또 사서 오지 않았습니까? 소파를 사가지고 집에 왔잖아요. 집에 오니까 굉장히 더웠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드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울 때 움직이면은 이제 땀을 또 삐질삐질 흘리게 뻔하다 보니까 이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 이 저녁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딱 보는데 이 열대야라고 제 방이 이제 3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계속 쬐고 있으니까 이 지붕이 이렇게 또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더워. 그래도 이 대낮보다는 낫죠. 어쨌든 간에 이제 밤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소파를 딱 둬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북쉘프 옮기고 이것저것 옮기고 소파를 또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가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끝났죠. 끝났는데 그런데 어제 또 그러니까 엊그저께 밤에 저희 집이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 세탁기가 LG 거거든요. LG 그 트롬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했었을 때, 제 와이프랑 이렇게 결혼을 했었을 때 그때 산 LG 이 트롬 세탁기인데 그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베스트바이에서 샀거든요. 베스트바이에서 그때 2개 해가지고 거의 3,000달러 정도를 줬나.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2007년도, 2017년도 그리고 지금 2024년도니까 몇 년, 17년이 흘려요. 17년 만에 드디어 고장이 났더라고요. 세탁기를 17년 동안 아주 잘 썼습니다. 역시 100세까지 하면 LG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엊그저께 제 와이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탁기가 망가졌다. 그리고 저희 집이 이렇게 4가족이지 않습니까? 4인 식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그리고 특히 이한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빨빨거리고 엄청나게 또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농구 같은 거 하고 뛰어다니고 운동을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 세탁이 그러니까 이 빨랫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엊그저께 세탁기가 딱 고장난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빨래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이렇게 또 쌓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고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탁기를 고치려고 우선 장비들이 다 가라지에 있으니까 세탁기 2층에, 그러니까 이제 빨래방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탁기를 드라이기는 그나마 좀 가벼워. 그런데 이 LG 트롬 그 워셔는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그거를 저 혼자 빨빨거리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달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려가는데 갸 힘들었고, 그나마 내려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저희 집 계단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거 꺾이는데 이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제 와이프랑 체린이 올라와가지고 도와주는데 그래도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제 팔에 너무 진짜 온 몸살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간 다음에 세탁기를 이제 가라지 앞에다 딱 뒀습니다. 고치려고 이렇게 딱 해서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또 햇볕은 따가운 거야. 너무나 더워가지고 이거 도대체 세탁기를 분해를 할 수도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었죠. 저녁에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또 세일하는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자 해가지고 그날 바로 오더를 해가지고 그날 이 배달이 왔거든요. 근데 그날 배달이 와가지고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와서 온 거예요. 또 혼자서 이제 멕시칸 아저씨가 왔는데 이게 또 이 계단에 또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도와줬거든요. 도와주는데 갸 힘들었습니다. LG 세탁기 이제
트롬, 네, 똑같은 이 LG 트롬인데 LG 시그니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사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개 힘들었고 아주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제 뭐 영상 같은 거 찍을 그럴 새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제 점심,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그리고 점심에 이 트롬 세탁기를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있다가 뭐 고칠랑 말랑 하다가 그냥 세탁기를 사버려가지고 아저씨가 혼자 와가지고 이제 올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또 삐질삐질 땀 흘려기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또 땀에 막 쩔었어요. 그래서 또 3층에 와가지고 또 샤워하고,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저희 집 물을 이렇게 떠다 먹거든요. 물이 또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스프라웃 가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또 떠다 먹는데, 스프라웃 가서 또 물 3통을 받아가지고 또 오고, 그 물 3통을 또 부엌으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이제 자다가 뭐 하나 틀어놓고 넷플릭스 보니까 그 스위트홈 있지 않습니까? 스위트홈 시즌 3가 나왔더라고요. 스위트홈 그 시즌 1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시즌 2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말았고, 그리고 이제 시즌 3가 또 나와가지고 시즌 3는 또 이 시즌 1처럼 이제 또 재밌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틀어봤는데 제가 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미없더라고요. 보다가 그냥 잤습니다. 어쨌든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또 자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몸살이 막 엄청나게 난 거예요. 몸살이 나가지고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저희 딸이 또 이제 하이스쿨 요번에 들어가거든요. 하이스쿨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뭐 하는 게 있대요. 제 딸이 학생 회장 그 후보에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부회장이 됐습니다. 학생 부회장이 돼가지고 학교 가서 뭐 할 게 많대요. 그래서 학교 신나게 아침에 또 어디 가서 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스쿨에 됐다 주고, 그리고 또 갔다 오니까 또 이한이는 이제 또 6학년이거든요. 6학년이 되니까 또 이제 숙제가 또 많어. 어쨌든 이한이 또 됐다 주고, 갔다 와서 이렇게 또 뉴스 보고 그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막 진이 빠지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뉴스를 이거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고 있다가 지금 카메라를 딱 켜놓고 이렇게 하소연 한번 해봅니다. 하소연 이렇게 한번 빡 풀어놓고 뉴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 들어가서 굉장히 또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렇게 또 지치는데, 여러분들도 지치더라도 이렇게 또 쉬어가면서 여러분들 일 열심히 이렇게 또 하시는 게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이렇게 또 했죠. 대국민 담화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 대통령 후보에서 이렇게 또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 새로운 제네레이션에 횃불을 넘기는 게 전진을 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우리 횃불을 넘겨주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도 이제 나가리 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도 나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78세, 바이든 대통령 81세,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정확히는 59세라고 하더라고요. 뭐 60대인 줄 알았는데 60살인 줄 알았는데 59살. 지금 딱 만으로 59살이래요. 나이가 또 얼마나 또 젊어. 50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네레이션에 우리 횃불을 넘겨주자. 그래야지만 우리 미국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후보에서 이제 내려온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그러니까 내 직책보다 우리나라 우리 미국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미국이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거 두고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우리 모두 통합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모진들 있지 않습니까? 참모진들도 옆에서 이렇게 막 들으면서 눈물도 막 흘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연설하면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잘 이렇게 수호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얘기는 했죠.
우리 이제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이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이제 횃불을 넘겨주자라는 그런 소리는 트럼프도 이제 빠져라라고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뭐 직접적인 그런 이제 언급은 피하면서 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카멜라 해리스 지지를 이렇게 또 호소를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카멜라 해리스 진짜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멜라 해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 다 이렇게 잘 힘을 모아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를 잘 지키자라고 이렇게 연설을 대국민 연설을 이렇게 또 하셨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제 물러나고 우리 모두 이제 통합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물러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2024년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또 경쟁 구도에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이 사람이 있었대요. 이 트럼프인가 봐요. 트럼프인데,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탕을 노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바이든 대통령을 까는 거를 이제 멀천다이즈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뭐 슬리피조, 뭐 F조 뭐 이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까는, 욕을 하는 그런 이제 뭐 티셔츠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 상품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대선에 가까워지면 이제 가까워질수록 이 트럼프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까는 그런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또 필요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번 기회에 이렇게 또 한탕을 노리자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욕하는 상품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만들어 냈는데, 그런데 자기 이제 큰일 났다. 바이든 대통령 이거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갑자기 이 대통령 후보에서 이렇게 또 하차를 하다 보니까 나 망했어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진영을 본다고 하면 뭐 당연히 이 트럼프 캠페인도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인데,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트럼피들도 바이든 대통령 까는 그런 멀천다이즈를 한바탕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다가 지 혼자 다 읽게 생겼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늙으셔가지고 이제 나 좀 이제 쉬고 이제 횃불을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넘겨줍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잔뜩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이제 까는 욕하는 그런 이 멀천다이즈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 지 혼자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입다가 죽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멀천다이즈는 1달러 뭐 50센트에도 안 사지 않을까. 아주 그냥 이제 쓰레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 이제 드디어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 부통령이 존재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존재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이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승산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카멜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기세가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이 민주당이 이렇게 이 카멜라 해리스로 한 군데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힘을 내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기세가 진짜 심상치 않고요. 어쨌든 간에 카멜라 해리스는 프리덤, 이 자유라는 것을 딱 내세워가지고 이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 캠페인, 이 애드 있지 않습니까? 이 TV 광고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비욘세 노래, 이 프리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프리덤이라는 이 노래가 카멜라 해리스랑 굉장히 잘 맞는다. 이 자유를 이렇게 또 상징을 하는 우리 미국의 그 핵심 코어 아닙니까?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 자유 빼면은 그냥 시체인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자유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프리덤 노래를 좀 쓸 수는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비욘세한테 물어보니까, 비욘세가 이제 또 같은 이 흑인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세요 카멜라 해리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카밀라 헬스의 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런 흑인 셀리브리티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막 카밀라 헬스 지지를 이렇게 또 선언을 하면서 카밀라 헬스 우리 대통령 후보로 계속 이렇게 밀어주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노래까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또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카밀라 헬스가 흑인뿐만이 아니라 인도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또 인도 분이시다 보니까 지금 뭐 인도의 이 아시아잖아요. 지금 이 동양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동양 사람이 섞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막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흑인 커뮤니티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고, 아시아 커뮤니티, 특히 인도 커뮤니티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엔 우리 이 아시아 커뮤니티 그리고 뭐 흑인 커뮤니티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뭉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 내에서 여성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여성 대통령 사상 처음에 이렇게 또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은 미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또 한대로 뭉쳐가지고 빨리 우리 카밀라 헬스 계속 지지를 해주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자마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카밀라 헬스를 나는 인도르스를 하고 우리 카밀라 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이제 전부 다 뭉치자 라고 했는데,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기세가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 카밀라 헬스가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카밀라 헬스 인도르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24시간 안에 100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100통의 전화를 받고 뭐 전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카밀라 헬스 민주당에서 힘 합쳐지는 게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뭐 걱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밀라 헬스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분명히 질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런 걱정들이 그냥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하네요. 근데 카밀라 헬스가 과연 민주당이 사람들을 이제 한 대로 뭉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뭉쳐지고 있어가지고 그 걱정이 한 번에 이렇게 또 사라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흑인, 아시아계, 인도 사람, 그리고 뭐 여성 다 이렇게 합쳐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제네레이션 Z 있지 않습니까? 젠지 세대들도 지금 카밀라 헬스 밈을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서로 막 카밀라 헬스를 지금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카밀라 헬스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뭐 밈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코코넛 트리에서 떨어졌냐? 라고 하면서 막 웃는 그런 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카밀라 헬스가 1년 전쯤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연설 같은 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코코넛 나무에서 그냥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으냐고, 내 엄마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아하하 이렇게 뭐 호탕하게 웃는 거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서는, 이 트럼프 캠페인에서는 이 공화당원들은 이거 봐라, 이 부통령 카밀라 헬스는 아주 그냥 천박하게 웃고 아주 그냥 천박하기 그지없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부통령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카밀라 헬스를 깎아내리는 걸로 이렇게 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카밀라 헬스가 이렇게 또 호탕하게 웃고 뭐 코코넛 트리 그것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런 게 이제 자유이고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서민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코코넛 트리 막 얘기를 하면서 웃는 그 밈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인기몰이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젊은 층에서도 지금 카밀라 헬스가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고 하고, 흑인들도 지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고요. 인도계 그리고 이 아시아계에서도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고 하고, 특히 여성들도 인기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얻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돌풍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지금 막 이 지지율이 막 이렇게 막 뒤바뀌고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로이터 통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계속 앞으로 뒤바뀌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카밀라 헬스의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이런 뭐 조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 업체들에서 트럼프랑 그리고 이 카밀라 헬스 이 지지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
계속해가지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이터 통신에서는 뒤바뀌었다. 지지율이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더 2%포인트 더 많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지율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이렇게 또 겨뤘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이 기세로만 간다고 하면은 조만간 트럼프 이제 나가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 오바마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누구를 인도울사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것도 지지율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겠다라고는 밝히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조만간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제 나와가지고 카밀라 해리스를 나는 인도울스를 하겠소라고 이렇게 또 밝힐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밀라 해리스랑 전화 통화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코칭을 잘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 후보 이렇게 또 하면서 유세 펼치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계속 전화를 하면서 코칭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해요. 계속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카밀라 해리스를 이제 인도울스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의 인기는 더욱더 이렇게 또 높아지게 되면서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세를 계속 이렇게 또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이 캠페인 측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분주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겉으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막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뭐 허니문 같은 초기 인기이지 좀만 간다고 하면은 너 이제 인기 그냥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시 말해가지고 지금 쫄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아마도 이제 9월 달쯤에는 이제 TV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TV 토론회를 아마도 가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딱 있었을 때 TV 토론회 한 다음에 엄청나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TV 토론회 두 번째 2차 TV 토론회를 아마도 이제 9월 달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카밀라 해리스랑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카밀라 해리스랑 이제 TV 토론회를 이제 9월 달 중에 이렇게 또 할 건데, 그런데 이 폭스 뉴스사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밀어주는 좀 이제 오른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진 이 뉴스 방송국 폭스 뉴스사에서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카밀라 해리스 캠페인 측이랑 그리고 트럼프 캠페인 측에 우리 회사에서 이 토론회를 주최를 하고 싶소라고 이렇게 또 인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트럼프 측은 폭스 뉴스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 카밀라 해리스는 모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9월 17일쯤에 9월 중순쯤에 우리 폭스 뉴스사에서 TV 토론회 하는 게 어떻겠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아직은 뭐 결정된 것은 없는데 아마도 이제 9월 달쯤에는 트럼프랑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랑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TV 토론회 때는 트럼프 엄청나게 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그냥 중범죄자 시키가 감히 검사님께 되도록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유죄 판결을 많이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범죄자까지 됐단 말이에요. 형사 재판도 지금 이렇게 또 지게 되면서 이제 중범죄자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검사님이랑 이게 대결 구도가 진짜 엄청나게 딱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는 깔 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엄청나게 쫄리고 있을 거예요. 나이 문제도 지금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계속해가지고 트럼프는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너 너무 늙고 인지력 문제도 있는데 이거 늙어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는 59세 만으로 59세 그리고 트럼프는 78세 나이가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문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그 이슈가 트럼프한테만 지금 쏠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59세랑 78세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당연히 젊은 사람이 훨씬 낫죠. 어디 그냥 나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이런 트럼프 뽑을 바야 카밀라 해리스 뽑는 게 당연히 낫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바이든 대통령에서 이제 눈길을 떼고 완전히 이제 표적을 이제 카밀라 해리스에 완전히 정조준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시세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대통령 후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카밀라 해리스를 이제 까야죠. 그리고 이 트럼프 새끼 진짜. 이 트럼프 이 막말이 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다시 이 막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카밀라 해리스한테 이렇게 또 해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어제 또 나와서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카밀라 해리스한테 카밀라 해리스는 극좌파이다. 극좌파에다가 미치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낙태를 창성을 하는 그런 이제 미치광이 그런 년이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막말을 막 쏘아 붙여댔다고 하네요. 이 진짜 이 트럼프 이 말하는 것마다 진짜 개 짜증나가지고 사람 뚜껑 열리게 하는데 뭐가 있죠. 진짜 너무나 개 짜증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은 또 그걸 듣고 막 열광을 하고 막 쌩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다고 하네요. 끼리끼리 논다고 이제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기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좋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 카밀라 해리스 같은 이런 돌처럼 아주 그냥 무식한 이런 카밀라 해리스 대통령 자격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말을 막 엄청나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이것밖에도 여러 가지 뭐 10개 이상의 이 거짓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false claim을 이렇게 또 하면서 카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깎아 내렸다 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트럼프가 또 트럼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들고, 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딱 낀다고 하면은 그 토론장이 아주 그냥 돼지우리가 돼버립니다. 돼지우리가 이렇게 또 돼버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진흙탕 속으로 이렇게 또 싸우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더 창피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 미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이면서 뭐 신사적인 그런 나라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미지라도.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미지조차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라는 이 정치판이 아주 그냥 개돼지나 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능탁 속에서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뭐 싸우고 있는 그런 더러운 정치면만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아주 그냥 더러워 죽겠네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제 러닝메이트 이 JD 벤스 있지 않습니까? JD 벤스가 지난 2021년도쯤에 폭스 뉴스랑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이 인터뷰에서 이 카밀라 해리스 이 부통령한테 한 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이렇게 또 떠오르게 되면서 엄청난 이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그때 이렇게 또 했냐면 카밀라 해리스는 이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뭐 결혼한 그 분이랑은 이 전처에서 데리고 온 이제 아이들 2명만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카밀라 해리스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낳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카밀라 해리스는 캣맘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이제 고양이만 기르는 캣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정치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또라이 시키니까. 이 JD 벤스도 이렇게 또 보니까 아주 그냥 또라이 기질이 아주 다분하더라고요. 트럼프랑 이제 똑같은 그런 종속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정치를 하는데 아이를 낳아야지만 정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그러면 지는 아이를 낳아봤어? 아이 배지도 못하는 또라이 시키가. JD 벤스가 아주 그냥 개또라이입니다. 어쨌든 JD 벤스가 옛날에 2021년도에 박스 뉴스에서 이 카밀라 해리스를 비하를 하면서, 아니 캣맘인데 아이도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이렇게 또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여성을 이렇게 또 비하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이렇게 또 떠오르게 되면서 JD 벤스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 사시는 여성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절대로 트럼프 뽑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작자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이제 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더욱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무슨 2024년도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한답시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트럼프나 제이디 벤스나 제발 좀 이번에 똑 떨어져가지고 정치계에서 이제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제니퍼 애니스톤이라고 이 미국에 또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배우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제이디 벤스 또 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이디 벤스 이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죠. 제이디 벤스 너 딸은 잘 아기를 가져가지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잘 낳았으면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었다.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너 딸이라도 아기를 잘 가져가지고 아기를 잘 출산을 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돌려가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이드 벤스한테 한 방 먹인 거죠. 제이드 벤스는 아니 아기도 못 낳은 여성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무슨 나와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정면으로 이제 맞받아친 거죠. 아니 이 제이드 벤스 이제 또라이 개새끼 미친 새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내뱉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신이 어디 뭐 안드롬 해다로 갔나요? 또라이 여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남성 우월주의의 표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나 이 제이디 벤스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제발 좀 이런 진짜 쓰레기들 중에서도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해대는 이런 트럼프나 제이디 벤스 제발 좀 대통령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 대통령 후보로 있었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9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50%대로 갑자기 같아졌어요. 지금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 진짜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계속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가 인기를 계속 얻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이 트럼프를 꺾고 이 지지율 측면에서 이렇게 또 오르면서 이제 나중에는 대통령에도 이렇게 또 사상첫 미국에서 이제 사상첫 여성 대통령 그리고 아시아계 인도계 그러면서 이제 여성인 흑인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이런 동양인들은 당연히 동양 사람이 조금이라도 섞인 인도계 사람의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겠죠. 진짜 트럼프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가 진짜 100배, 1000배, 만배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네타냐후가 지금 미국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설도 하고 그러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만날 거고 뭐 카밀라 해리스도 이렇게 또 만나고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이렇게 또 만날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라 이렇게 또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가자 지구에다가 포격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싫어하고 있거든요. 시위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는 이 네타냐후를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이렇게 또 선수를 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미국의 이제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이 미국의 유권자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네타냐후가 계속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네타냐후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타냐후는 어제 의회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연설을 하면서 좀 이제 많은 사실을 왜곡을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가자 지구에 있는 이 민간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가제지구에서 식량 문제 없이 물 부족 문제 없이 우리는 전쟁을 하마스 무장 조직만 이렇게 또 무찌르도록 전쟁을 이렇게 또 잘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알고 있죠.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두 다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네타냐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대면서 우리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전쟁을 하면서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 전쟁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 한 절반 정도는 이 네타냐후 연설하는 것을 그냥 스킵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하네요. 절반 정도는 뭐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또 나가버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네타냐후 진짜 이 트럼프랑 이제 같은 종속이거든요. 같은 종속. 완전 이제 구급하면서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전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늘려나가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랑 이렇게 또 같은 종속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랑 이렇게 또 같이 얘기를 할 때 이게 또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잘못 비춰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전쟁은 빨리 끝내야 합니다 라고 먼저 이 네타냐후랑 만나기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 이제 아주 더러운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조카가 아시다시피 막 폭로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뭐 폭로를 하는 그런 뭐 책도 내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더 낼 거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조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조카가 아들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데 좀 이제 장애자라고 합니다. 좀 이제 몸이 불편한 그런 이제 사람인데, 이 자신의 아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또 많이 들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물어봤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너 아들 이제 장애인인데 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애인들은 어차피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성이 쓰레기라는 것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만 아니면 돼. 자신만 아니면 되고, 다른 사람은 뭐 일절도 없고, 그냥 장애인이건 뭐건 간에, 뭐 자신한테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 뭐 죽어도 뭐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이런 강한 나라가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주변 국가들이나 뭐 이런 이제 동맹국들 같은 곳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절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또 남겼더라고요. 한국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미국의 동맹국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을 포함을 해가지고 유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빌고 있습니다. 제발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지 말아라 하고 다들 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동맹국들 다 팽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또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는지 진짜 어이가 없고요. 다 물어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돼야지 한국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만 아니면은 한국에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만 대통령이 안 되길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도 지금 현재 산불 시즌이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서도 뭐 얼마 전에 산불이 일어났고, 뭐 리버사이드에서도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산불이 일어났고, 지금 뭐 산불 시즌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산불이 좀 위험수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캐나다에서도 지금 산불 시즌이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 이제 서부 지역에 있는 뭐 로키 산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제스퍼라고 하는 그 타운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25,000여 명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캐나다 서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연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산불 때문에 이런 공기 오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많은 뭐 폐질환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사망 사례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진짜 우리 인류에 끼치는 이런 해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리더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일본의 그 캐릭터 중에 이 헬로키티 있지 않습니까? 이 헬로키티가 5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했다고 합니다. 5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대요. 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헬로키티를 만들어낸 이 크리에이터 있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헬로키티는 사실 고양이가 아니다. 헬로키티가 고양이가 아니래요. 헬로키티는 고양이가 아니라 이 영국의 런던에서 살고 있는 8살 소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 그림을 보면은 그냥 고양인데 헬로키티가 고양이가 아니라 런던에서 살고 있는 8살짜리 꼬마 여자애래요. 이것을 듣고 수많은 이 헬로키티 팬들이 이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헬로키티 다들 이제 고양이인 줄 알고 귀여워하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헬로키티가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멘붕에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더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살짝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4%, 거기에다가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 정도 이렇게 또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이제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경제 상승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상승률 지난 2분기를 본다고 하면은 2.8%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이 지난 1분기에 경제 상승률이 1.4%였거든요. 그런데 2분기 때는 2.8%, 거의 2배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골디락스, 이게 천천히 이 물가를 잡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기 침체 빠지지도 않으면서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골디락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살짝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예상보다 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3만 5천 건 정도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10,000건 아래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경제가 아직도 이렇게 또 튼튼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물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잘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거의 확실시 이 소프트 랜딩, 골디락스 요거 잘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가 잘 잡히고 있고 미국의 경제는 튼튼해. 그러다 보니까 이 미 연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9월달 금리 인하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는 9월달에 잘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아주 그냥 한바탕 난리가 났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를 넘어서서 3.6%, 2022년도 10월 이후로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거의 2-3년 만에 가장 최대치로 많이 빠진 그런 날이었다 어제 나스닥이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테슬라하고 이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구글, 이 알파벳 구글이 엄청나게 주식이 좀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 나스닥 뭐 완전히 초토화가 났습니다. 뭐 3%, 3.6%가 떨어지게 말이나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실적이 별로 안 좋고 뭐 투자하는 거 뭐 AI다가 뭐 투자를 한다 뭐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제 테슬라 12%나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제 8월 달에 얘기를 하겠어 했는데
8월 달이 아니라 한 달 더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월 달이 아니라 10월 달에 얘기를 하겠다. 로보택시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또 미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더 빠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 쇼크, 거의 뭐 쇼크급이죠. 12%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뭐 자동차 시장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동차 팔리는 게 좀 이제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어제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도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지난 2분기에 포드의 실적이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포드는 11% 주식이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 라고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팔리는 게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도 잘 안 팔리기는 안 팔리지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내연기관차 그냥 뭐 자동차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별로 잘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자동차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별로 많이 없거든요. 지금 연준에서 계속 이렇게 또 돈을 쪼이고 있어. 돈을 계속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쓸 돈이 지금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차가 잘 팔리고 있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 실적이 이렇게 또 나쁘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주식이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어제는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어제 나스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뭐 알파벳 그리고 뭐 테슬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나스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역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제 엔비디아 7% 폭락을 했다고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지수가 그냥 5% 이상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 나스닥이 완전히 이 기술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다 보니까 마그니센 7 있지 않습니까? 그 주들이 다 내려갔다고 합니다. 메타도 막 5% 이상 빠지고 뭐 다 내려가가지고 나스닥이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줄어버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에서도 지금 이 AI에다가 그리고 뭐 웨이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율주행 서비스들에다가 이렇게 또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AI가 뭐 그렇게 까지 돈을 잘 벌어다 줄 것 같지는 않다. 짧은 시일 내에는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AI에 대한 의문점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AI 지금 붕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이렇게 떨어지고 뭐 알파벳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이 테슬라도 이 AI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버블 지금 터지고 있는 거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알파벳은 앞으로도 이제 전망이 매출 전망이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오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저가 항공사들 중에 또 가장 유명한 이 사우스웨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우스웨스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사우스웨스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시트를 이제 지정을 하지 않는 지정성이 없는 게 이 사우스웨스트의 강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뭐 특색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 오픈 시링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오픈 시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먼저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 이렇게 또 앉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측면에서는 이제 좌석별로 가격을 매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우스웨스트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오픈 시링을 이제 없애겠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우스웨스트에서도 이제 지정석 2좌석은 얼마, 2좌석은 얼마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살 때 좌석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또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오일 기업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오일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쌓아들고 트럼프한테 지금 이렇게 또 바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정치 후원금을 트럼프한테 지금 어마무시하게 해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완화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 파는 것들도 다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다 팔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일 기업들이
트럼프가 되어야지만 우리들이 오일을 더 뽑아내고 그리고 돈을 더 잘 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쌈짓돈을 이렇게 또 싸들고 트럼프한테 트럼프 캠페인에 어마무시한 후원금을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강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지구온난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뭐 산불 같은 거, 뭐 폐질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많이 다치는 거, 그것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폭염 때문에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름을 퍼올려가지고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보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 그 피해액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내려오시고,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지금 끌어올리는 거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좀 이제 가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따뜻해지면서 조금 한시름 놓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